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성분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수십억 년 전 우주에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별과 초신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점에서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린 모두 별이 남긴 성분으로 빚어진 존재라 할 수 있죠. 이젠 워낙에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천문학적 서사이지만 의외로 우린 이 말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속의 성분들이 별에서 기원한 것이라면 정확하게 얼마나 멀리 떨어진 별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날 태양계와 지구 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의 재료를 전하고 사라진 별들은 과연 얼마나 멀리에 존재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현재 태양계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의 직계 조상에 해당하는 초신성이 잠시 살다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우주의 시간이 길다 한들 어쨌든 별이 품고 있던 재료가 퍼질 수 있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결국 칼세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별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로맨틱하지만 그래봤자 수십, 수백 광년 안에서 벌어진 비좁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발견에 따르면 우린 의외로 꽤 넓은 우주를 여행한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화학 성분들이 태양계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은하 넘어 먼 우주를 돌고 돌아 흘러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슬프게도 우린 여전히 우리 은하는커녕 지구조차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한 채 갇혀 살아가고 있지만 수십억 년 전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던 조각들은 훨씬 거대한 우주를 유랑했던 겁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우리보다 더 먼 우주를 돌고 돌아온 우리 몸속 성분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63년 당시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의 천문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게일 스미스는 은하수 옆을 부유하는 수상한 가스구름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성운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죠.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돌진하는 아주 기다란 모습의 가스구름이었습니다. 이후 처음 발견한 스미스의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 이 구름은 스미스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요. 이후 전파 관측을 통해 구름이 시속 112만 킬로미터의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은하 주변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주 빠르게 우리 은하 주변 헤일로를 휘젓고 다니는 하이 벨로시티 클라우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스미스 구름은 길이만 11,000광년, 폭이 2,500광년에 달합니다. 만약 우리가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스미스 구름을 모두 볼 수 있다면 은하수 바로 옆에 보름달 너비의 30배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구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천문학자들은 이 유난히 빠르게 우리 은하 헤일로를 떠돌고 있는 구름이 애초에 우리 은하 바깥에서 유입된 가스 구름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100억 년 전 큼직한 우리 은하가 태어나는 사이에 미처 반죽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가스 구름 또는 재료가 충분치 못해서 일찍이 별을 품지 못한 채 그대로 가스 파편으로 남아버린 존재가 드디어 우리 은하 중력에 사로잡혀서 끌려오는 것 정도라고 추정했죠. 만약 그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 가스구름은 지금껏 별다른 초신성 폭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별이 죽을 때 남기는 중원소의 때가 덜 묻은 정말 순수한 상태여야겠죠. 즉 중원소는 거의 없고 수소나 헬륨 정도만 품고 있는 깨끗한 가스 구름이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흥미로운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스미스 구름 너머 수십억 광년의 더 먼 배경 우주에서 우연하게 비슷한 방향에 겹쳐 보이는 은하 3개가 있습니다. 이 은하들은 중심에 강력한 블랙홀을 품고 있죠. 그래서 강한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이처럼 중심에 활동적이고 난폭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를 활동성 은하라고 부르는데요. 먼 배경의 활동성 은하에서 방출된 자외선 빛이 코앞의 스미스 구름을 통과하게 되고 구름 속의 화학 성분들은 빛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모든 화학 성분들은 특정 파장의 빛을 골라서 흡수하기 때문에 어떤 파장의 빛이 사라졌는지만 본다면 스미스 구름 속의 화학 조성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로지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거의 때묻지 않은 상태일 거라 생각했던 스미스 구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중원소가 발견되었죠. 스미스 구름은 상당히 때가 많이 묻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번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이 커버했던
자외선 영역에서 뚜렷한 황 성분의 흔적이 확인되는데요. 황은 태양 정도로 무거운 별들이 있어야만 채워질 수 있는 성분이죠. 이것은 스미스 그룹이 단 한 번도 별을 품지 못했던 실패한 은하라거나 이제 막 유입된 순수한 가스 구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미스 구름 속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 황을 비롯한 중원소들의 존재는 사실 스미스 구름이 우리 은하에서 잠시 떨어져 나간 조각이었다는 것을 가리키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은하에선 수많은 별의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물질의 때가 묻은 구름 조각들이 만들어지죠. 우연히 별들의 힘싸움에 밀려서 빠르게 은하 바깥으로 쫓겨나간 가스 구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은하의 중력에 이끌려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죠. 약 3천만 년이 지나면 스미스 구름은 우리 은하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충격으로 압축된 구름 속에서 다시 한 차례 새로운 별의 탄생이 불꽃놀이처럼 벌어지죠. 우리 은하 안에서 오래전 벌어진 빈번한 초신성 폭발이 이런 가스 구름의 방출을 야기했을 겁니다. 강력한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서 우리 은하의 살점 하나가 크게 떨어져 나갔고 그것이 지금 다시 긴 여행을 마친 끝에 되돌아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차례 은하 원반 바깥으로 밀려나갔던 가스 구름들이 다시 원반으로 돌아오며 쏟아지는 현상을 은하 버전의 분수란 뜻에서 갤럭틱 파운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은하 안팎으로 자신의 물질이 마치 수만 광년 스케일로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고 도는 하나의 은하적 사이클 시스템이 완성되죠. 최근 허블 우주망원경을 활용한 추가 관측을 통해서 이러한 은하 규모의 순환 사이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은하들에서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9개의 먼 퀘이사를 배경으로 그 앞에서 활발하게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은하 11개를 관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경의 퀘이사에서 방출된 빛이 가까운 은하 주변 헤일로를 통과하게 되고 어떤 화학 성분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비교했죠. 은하들 모두 은하 원반 너머 아주 먼 영역에 걸쳐서 탄소와 산소를 머금은 가스 물질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하 외곽으로 무려 40만 광년에 달하는 아주 먼 거리까지 탄소가 퍼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죠. 이 은하들 모두 자신이 품고 있던 초신성이 남긴 소중한 화학적 산물, 생명 물질의 재료를 은하 바깥 먼 공간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은하의 중력에 사로잡혀서 수십억 년의 세월이 지난 끝에 원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은하와 은하 사이 수백 광년에 달하는 아주 넓은 영역에 걸쳐서 꽤 높은 함량의 중원소를 머금은 가스 헤일로가 퍼지게 된 겁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까지 스며든 이런 화학 성분의 흔적, 썰튬 갤럭틱 미디엄의 존재가 실제 관측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죠. 이번 관측으로 확인된 CGM의 존재는 우리를 한 단계 더 먼 우주까지 연결시킵니다. 탄소와 산소는 지구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그중 원자 하나를 콕 짚어서 그 녀석이 지난 138억 년간 어떤 여정을 거쳐왔을지를 거꾸로 추적해 본다면 그중 누군간 우리 은하 너머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 사이에 텅 빈 공간까지 여행을 하고 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린 순식간에 지구와 태양계, 심지어 우리 은하를 벗어나 이 은하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거대한 가스 헤일로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동안 우주에 존재했을 이 수많은 탄소와 산소 원자들의 여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아주 거대한 여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키고 내쉬듯 은하도 호흡을 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은하는 어쨌든 살아있지는 않은 비생명, 별과 행성만으로 가득한 죽음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은하를 아우르는 더 거대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은하 역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살아 숨쉬는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은 우리가 은하가 들이쉬고 내쉬는 그 무심한 숨결 속에서 피어난 뜻밖의 아름다운 존재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 칼 세근이 남긴 이 로맨틱한 한마디의 임팩트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 흔히 우리 몸속의 화학성분의 기원과 별을 연결시키는 과학적 사실을 처음 발견한 인물도 칼 세건일 거라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칼 세건은 그 과학적인 사실을 매력적인 문장으로 들려준 사람일 뿐 실제 우리의 몸과 별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따로 있죠. 바로 미국의 천문학자 마가렛 버비지입니다. 그는 1957년 프레드 호일, 윌리엄 파울러, 그리고 남편 제프리 버비지와 함께 별 내부에서 벌어지는 핵융합 과정을 이론으로 정립한
아주 역사적인 논문 별에서의 원소 합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저자의 이니셜을 모아서 B제곱 FH 논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처럼 저자의 이니셜을 따서 논문을 기리는 건 정말 역사적인 논문에게나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사실상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주기율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머지 원소들이 결국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탄소, 산소, 그리고 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과 세상을 구성하는 그 모든 재료들이 별의 깊고 뜨거운 연금술의 결과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린 정말 별에서 온 존재가 되는 거죠. 버비지는 별에 행용한 만큼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대형 천문대는 여자 화장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로 금여의 영역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가렛은 남편의 이름을 함께 올린 끝에서야 망원경 관측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죠. 그렇게 얻은 귀중한 관측 데이터는 결국 우리가 별의 후예였다는 아름다운 사실을 보여주는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차별의 역사가 가시지 않았던 시절, 정작 버비지는 우리 모두 똑같이 별에서 물려받은 재료로 탄생했다는 아름다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러면서 별빛은 우리를 차별 없이 똑같이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또 그렇기에 더욱 애틋한 이야기이죠. 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의 눈부신 별빛을 바라보면 우린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먼저 빠져듭니다. 하지만 밝게 빛나는 별빛 사이 어둠 속에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우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존재들도 많이 숨어있죠. 떠돌이 행성, 갈색의 성, 블랙홀, 그리고 암흑물질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우린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쉽게 지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우주는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지금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죠. 눈앞에서 밝게 빛나는 별빛은 잠시 꺼두고 그 곁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어쩌면 더 오래 전부터 우리의 밤하늘을 채우고 있던 그 빛을 바라보고 싶은 분들께 아름다운 신간, 지워진 천문학자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 속에 담긴 눈부신 별빛 속에 숨어있던 진짜 이야기들이 당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가렛 버비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놀라운 우주의 발견들을 이끌었던 진짜 주인공, 진짜 주역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워진 천문학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별의 먼지로 빚어진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